코스피 5천 돌파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속보로 영상을 찍는데 좋은 일로 속보 찍는 거는 너무 오랜만이라 기분이 좋네요. 우선은 어젯밤에 넘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코스피 5천을 넘을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었는데 이거를 또 괜히 먼저 찍으면 설레발일 것 같아서 눈으로 확인하고 찍자 라고 하면서 했습니다. 물론 설레발은 좀 먼저 쳐놨었었는데 1월 19일 날 내일 코스피 5천 되는 날이라고 했는데 요걸로 또 많이 뭐라 하셨죠. 네, 그래도 욕먹을 각오하고 될 때가 됐는데 라고 해서 올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관세 나오고 하면서 이슈가 되면서 증시가 또 우르르 했었을 때 그때 또 어떤 얘기 했냐면은 그 다음 날인가 그랬을 거예요. 나야 코스피 다시 도전 이렇게 이제 해놨을 때 사람들이 또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면서 또 뭐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냥 올라가는 추세가 어쩔 수가 없이 올라가는 거였었고, 제가 생각했던 관점 두 가지 말씀드리면 이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우선은 사람들이 지금 매수하는 흐름이 굉장히 강했었기 때문에 5천 터치하는 거를 눈으로 보고 난 다음에 판단할 것이다. 사람들이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하든 아니면은 이제 이때부터 신규로 들어오든 5천이라는 그 앞자리가 바뀌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5천은 찍고 난 다음에 그 뒤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5천은 터치하는 게 맞다라고 봤던 거고, 거기에 이제 방해했었던 게 트럼프였었는데, 트럼프가 타코를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타코를 할 거냐 아니면은 그린란드를 강하게 밀어붙이기 위해서 관세를 끝까지 갈 거냐라고 했는데, 제가 본 베이스는 뭐였었냐면은 이 자체 싸움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랑 미국이랑 이득을 보지 않는 관계에서 관세로 치고받는 게임을 하진 않을 거다라 봤죠. 그리고 관세로 치고받으면서 서로 경제적인 상처 입힌 다음에 그린란드를 가져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민심이 더 나빠질 텐데. 그래서 이 방법은 평화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린란드 주민이 원하는데 우리가 그린란드를 가져간다는데 너희가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서 무기라는 걸 쓰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전략을 쓸 가능성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 관세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관세 문제로 눌러놓은 것들이 회복이 될 거고 이제 흐름대로 계속 갈 거다라 봤을 때 이게 언제 협정이 될지 모르잖아요. 다보스 포럼이 될지 몰랐어요. 근데 다보스 포럼 전이 될 수도 있고 후도 될 수 있겠지만 이 흐름대로 가지 않겠는가라 했었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미국 증시가 계속 하락하는데 한국 증시가 그거만큼 하락하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 증시가 1.5% 하락했으면 한국 증시가 0.3%밖에 하락 안 합니다. 그럼 1.2%가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그 힘 자체로 보면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어쨌든 5천을 터치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진짜 모르는 일이에요. 만약에 저라면 차익 실현을 조금은 할 수도 있을 거라 봐요. 왜? 기관들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외국인들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여기서 무리하게 배팅보다는 그냥 홀딩하면서 수익을 즐기던가, 이제 약간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선수들의 영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때부터는 승자들의 영역이지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의 영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얘기하자면. 물론 이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더 올라가서 더 대박 날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했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저도 그냥 투자했던 흐름 봤을 때 3천 찍고 조정, 4천 찍고 조정, 5천 찍고 한번 조정, 이래서 오히려 한번 또 조정 줄 때 그때 사는 방법도 있다.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전략들도 쓸 수 있다라는 거고, 너무 다급해져서 포모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투자에 있어서 포모로 투자해서 좋은 결과를 낸 거를 본 적이 없어요. 2007년에도 그랬고 2011년에 2015년에 중국 투자했던 사람도 그렇게 됐었고, 그리고 이제 2015에서 17년에 바이오 투자하던 사람들도 그랬었고, 코로나 때도 증시 3천 넘고 삼성전자 10만 원 찍을 때 그때 들어갔던 사람도 그랬었고, 부동산도 21년에 제일 비쌀 때 들어갔던 사람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항상 제일 비쌀 때 들어가는 게 모든 게 문제더라. 그때부터 얼마나 더 간다는 거는 그냥 그분들이 드셔야 되는 영역이다 라고 하면 되고, 내가 거기서 무조건 그 비싼 가격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든 거기 수익을 뺏어올 거야, 이 마음은 약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의 타이밍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증시 뭐가 올랐냐 보면요, 다 올랐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전반적으로 어떤 기업의 실적으로 된 것들이 아니라 심리적인 반등의 영역이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인텔이 올랐기 때문에 오른 게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 나머지들 보면은 이제 몇몇 섹터들, 글로비스라던가 현대차 계열들 이런 것들
올라갔었고 휴린로브손은 정지돼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플러스 정도인데 그냥 분위기상 좀 올라갔던 애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옥석을 좀 가려야 될 거다라고 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개인들이 내내 팔다가 오늘 드디어 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개인들은 4천에서 5천 올라갈 때까지는 믿지 않았죠. 그게 말이 돼? 라고 하면서 계속 매도하고 곧버스 치고 이랬었고 반대로 외국인들이나 이제 외국인들은 이때부터 계속 매도를 시작합니다. 쭉쭉쭉 매도를 해가지고 이제 4천 한 500 부근부터 5천까지는 계속 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을 계속 했었어요. 그럼 이 5천이 넘어가는 상태에서 매도 실현을 하는 게 과연 외국인한테 따라가는 게 맞을 건지 이제 5천부터 사들이기 시작하는 개인을 따라가는 게 맞을지는 뭔가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이게 결과론이니까 누가 맞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개인이 따라가는 패턴을 따라가서는 장기적으로 성공할 확률은 낮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방향을 확 틀었거나 어떤 방향을 지속적으로 갈 때 그때 얘네들이 왜 이런 방향을 선택하는지 그거를 또 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느꼈던 건 지수를 끌어올리는 거는 외국인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기관이고요. 개인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경우는 크진 않습니다. 특정 종목을 올릴 때는. 그래서 좀 개인과는 반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이크론 얘기가 나와서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올랐었는데 우선은 다 나왔던 뉴스들이거든요. 이제 메모리 3년에서 대만의 반도체 공장을 2조 6천억에 인수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시작을 보여줬다라는 개념인 거고 전 세계 40%까지 끌어올리겠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좋았죠. 그래가지고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계속 쭉쭉쭉쭉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인텔이었었는데요. 실적 발표 하루를 앞두고 실적 기대라고 하면서 12% 오르는데 열어봐야 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텔의 실적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왜냐하면 엔비디아 실적은 예상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잘 나올 거 알고 잘 팔릴 거 아니까 얼마나 비싸게 팔았냐, 얼마나 이제 이런 정도 흐름으로 예상하는 건데 인텔 거는 분량이 얼마나 될 거냐, 기술력이 과연 믿을 수 있는 거냐, 이게 얼마나 또 나왔냐. 그러니까 이 레인지 범위를 위아래로 휘둘기 때문에 예상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기대했다고 10% 오른다는 것 자체가 조금 좀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실적 예상에서 10% 오른 거를 하루 전에 사는 거는 안 된다. 차라리 실적 예상에서 주가가 안 오르거나 떨어진 것들을 사는 거는 먹을 게 있잖아요. 해볼 수 있는데 갑자기 먼저 팡 뜨는 것들은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5천 터치한 거 너무 축하드리고 아까 한 5,008에서 5,019까지 가는 걸 봤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라. 그러니까 지수 플레이로 가지 말고 기업 플레이로 갔으면 좋겠어요. 5천이라는 건 다 제외하고 내가 좀 좋아하는 기업인데 아직 안 오른 건 뭐가 있을까를 찾아보면서 투자하고 저평가를 찾아서 고평가에 팔고 저평가에 사서 고평가에 팔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를 하는 게 어떻겠는가가 저의 생각입니다.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 말자. 좋은 기업을 사고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거지 코스피 5천이 됐다고 내 주머니를 채워주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말을 누군가는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욕먹을 각오하고 합니다. 축하드리지만 너무 자만하지 말고 계속 꾸준히 부지런하게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 열심히 강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같이 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특히 왜냐하면 이제 신규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4,500 넘어가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기초부터 좀 알면서도 실전 투자도 해야 되는 상황. 굉장히 딜레마예요. 기초 공부 다 하시고 이제 들어오세요라고 말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그래라고 하면서 막 무조건 실전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린다고 이제 말려지지 않더라고요. 그럼 실전 투자를 하면서 기초 공부 그럼 동시에 합시다. 그거는 또 괜찮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저와 같이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